요즘 먹거리와 관련된 물가 인상이 엄청나죠? 얼마나 오르고 왜 오르는 걸까요?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원자재가 폭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소비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설문조사를 보면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품목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소비 비중이 높은 생활소비 품목으로 1위가 식료품, 2위가 외식, 3위 교통이 꼽혔는데 마찬가지로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품목이 식료품과 교통,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타 연령층이나 소득층 대비 뚜렷하게 높은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30대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물가 상승의 이유로 정부의 물가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65%에 가까운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를 더 줄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37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70% 가까이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결국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이 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 수준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가격 인상 정책을 번복했습니다. 풀무원의 경우 지난해 연초에 생수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철회한 것에 이어 오뚜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12월 분말 카레에 케첩 등 대표 제품을 포함한 24종의 판매 가격을 올리려고 했지만 곧바로 취소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격 인상 철회의 배경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한다는 겁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이렇게 물가 부담을 서로 떠안기려고 하면 결국 시민단체가 가운데에서 조율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만이 많을 땐 온라인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이 단체의 특징인데요. 오늘 자리에 모신 김태민 변호사에게 직접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서울 지부고요. 다만 최근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그리고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요하는 소비자 운동에 있어서 변화를 꾀하고자 저희가 새롭게 작년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까지 물론 소비자 운동이 잘 되어 오긴 했지만 지금 그 환경이 이제 온라인으로 좀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클레임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뭔가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또는 모든 것이 다 법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단체 내에 소속되어 있는 6명의 이 공익소송 변호인단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입법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소비자 운동과는 좀 더 변화를 준 새로운 단체로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관심을 갖는 게 분야가 다르기도 한가요? 예, 제가 볼 때도 일단 20대, 30대 그리고 또 뭐 40대 그리고 뭐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시긴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대, 30대 분들은 이런 직접 혼자 사시거나 뭐 아니면 같이 살더라도 생필품을 구매하시는 이런 식료품 또는 뭐 이런 공산품 또는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주류나 어떤 담배 이런 데 좀 물가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이제 좀 연령이 올라갈수록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외식 아무래도 혼자 먹을 때 그 식비와 가족이 먹을 때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개별 연령대나 또는 개별 물가의 어떤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보다 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느끼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죠? 크게 보면 이 개별 소비자들이 이렇게 왜 갑자기 물가가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서 빵 가격, 과자 가격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변화는 사실은 개별 소비자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별 소비자만이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부 정책도 무작정 이거에 반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슈링크플레이션처럼 프랑스나 이런 외국에서는 아예 예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동일한데 중량이 바꿀 때는 표시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럴 때는 어떤 법령 제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활동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별 소비자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분당에 있는 모 김밥집에서 우리가 한 200명 이상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최근 5년, 10년간의 가장 큰 배상에 관련된 식품 사건이었는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200만 원, 병원을 가지 않고 어쨌든 집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치료를 한 사람은 100만 원을 주라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개별 소비자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서 또 법원에 가서 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소비자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서 공동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지대 송달료까지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해서 어떤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그 홈페이지나 이런 디지털 SNS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억울함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저희는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이 직접 회원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희 단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이 답변을 드리거나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일정 숫자 이상 모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또는 뭐 어떤 의견을 만들어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쌍방향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민심과 직결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기업, 소비자와 시민단체 모두가 현명한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놀자 리빙톡이었습니다.